2월 16일 조선해운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차트나 자료들이 있지만 유료로 제공되는 조선해운 기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 조선업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 리포트 역시 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그간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이 가격 상한제 등을 시행한 결과 어떻게 톤마일이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차트인데요. 기존의 붉은색 노선이 러시아가 제재를 받기 전의 노선이고, 여기 이제 초록색 노선이 이 제재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노선입니다. 먼저 러시아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이제 원유를 실어보낼 땐 이제 5일이면 되는 걸 현재는 휴스턴에서 수입하면서 대략 이제 20일 정도, 즉 4배가 이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과 중동에서도 원유를 수입하는데 중국에서는 40일, 중동에서는 대략 2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데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톤마일을 보면 기존에 이제 러시아에서 로테르담으로 이제 보낼 땐 1,400 정도였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5,000으로 늘어났고 이는 약 3.6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지중해 연안에서 러시아로 수입했을 때보다 이 이라크 바스라에서 이제 수입을 하니까 약 4.8배의 톤마일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항 노선 때문에 유럽이 대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별다른 이슈가 없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평화 모드가 조성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무역 흐름도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요 역시 살아난다면 탱커는 당분간 계속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탱커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 이 작년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안에 나타날 거라는 얘기도 종종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를 꾸역꾸역 넘어가고 이제 수요도 회복된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 오더북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충분히 이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도 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4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 IMO가 2050년까지 잘 아는 이 탄소 배출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이제 기사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LNG는 선박 연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벙커CU보다 이 탄소 배출량이 30% 정도 적고, 이 황산화물도 거의 배출되지 않아 이 현행 환경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기본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연료인 만큼 IMO의 강화된 환경 규제 속에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 말은 LNG 추진선도 결국 쓸모가 없다, 이제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요. 현재 이러한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 발주가 안 나올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죠. 이렇게 이제 환경 규제가 빡세지면 대부분의 선사들은 이 신조 투자를 뒤로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연료 같은 경우 선박이 나오는 건 차치하더라도 이 벙커링 인프라를 설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난 2020년에서 2021년도에 이 컨테이너선처럼 이 운임수혜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컨테이너나 벌크선 모두 운임이 낮은 구간에 있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제 신조 발주를 하기에는 이제 여간 눈치 보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발주를 지체하면 지체했지 자신있게는 이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발주가 나올 만한 파트가 탱커인데, 탱커는 매번 뉴스에서 이 석유 수요를 줄여야 된다, 석유 사용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 선사들 역시 이 석유 운송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이건 친환경 이슈에 따른 신조 발주가 많이 안 나올 거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의견의 대척점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해당 주장이 어디가 틀렸는지, 혹은 이제 설득이 된다면 이제 어떤 의견을 수정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블룸버그 기사의 내용인데요. 보시는 건 이제 석유산업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면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계속하고 싶겠지만, 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 확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CPI 묻혀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실질 임금 역시 이번에 0.7%, 컨센이 이제 0.1%였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걸 보면 이제 기업들이 꽤나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추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이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 증가인 만큼 당분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